안녕하세요, 신들님들. 디올타로예요. 오늘도 디올타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퀴즈. 자, 여기 이 엽서, 그림 엽서 중에 한 작품이 다른 작가 작품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면은 그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자, 이 피카소랑 마티스 작품이 뒤섞여 있거든요. 어떤 게 과연 마티스 작품이고 피카소 작품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9월 달에 그 사람과 여러분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별마다 이 타로 영상 꼭 찍죠? 지금, 이제 9월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덥네요, 진짜. 저 지금 이거 촬영하는데,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이거에 에어컨을 켜면은 막 이렇게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음팩을 몸에 부착한 채 타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앞서 질문 드렸던 거에 답을 드릴게요. 자, 이 카드 그림 중에 유일하게 한 장 다른 게 마티스 그림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피카소 그림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고르셨죠? 자, 그러면은 가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라색 입생로랑입니다. 자, 두 번째 파란색 프라다예요. 자, 세 번째 하얀색 샤넬입니다. 자, 네 번째 빨간색 루이비통이고요. 마지막 검정색 디올 가방입니다. 네, 본인이 고르신 가방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 보라색 입생로랑 가방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 그림은 1908년작이고요. 녹색 눈을 한 소녀라는 그림 작품명입니다. 마티스 작품이에요. 자, 우선은 그 상대방분 근황이 어떤지, 어떤 근황 속에 계시는지 상대방분 근황을 먼저 좀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일적인 어떤 성취를 지금 잘 해내고 있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굉장히 힘들지만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만족하는 근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족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다거나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일도 잘하고 있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근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뭔지 한번 속마음을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우리 입생로랑님에 대한 속마음. 우리의 사이가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하지만 입생로랑님의 매력이 장난이 아니다. 너무 눈이 부시다. 그러나 입생로랑님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 나한테 등을 돌린 채고 나를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입생로랑님이 나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을 뭐 잘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 나를 몰래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속마음이 나오는 걸 보면은 두 분이 지금 약간 관계가 많이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어떤 거절의 그런 메시지를 말과 행동으로 보냈다던가, 우리 그만 만나자고 했다던가, 뭐 그렇게 이분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최근에 단절의 시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거절을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의 근황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이분의 어떤 구역을 여러분들이 몰래 훔쳐보는 걸로 이분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1번 입생로랑님 골라주신 분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진 않겠지만 이분이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제3자처럼 이분과 무슨 그런 불안정한 어떤 썸을 탔다던가 어떤 연애적인 그런 기류를 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기 이분의 근황에서 텐 오브 컵이 나왔고 남녀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분한테 이미 다른 이성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 같다는 느낌? 만약에 그게 아니에요 한다면 이분은 그냥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예.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생로랑님은 이분에 대한 속마음이 어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나 좋긴 좋아. 그러나 좋긴 좋아. 또 그러나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너무 이 관계 때문에 힘이 들고 자꾸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좋긴 하지만 너무 힘들고 자꾸 시시비비의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관계고 자꾸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잣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이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너무 좋기도 해서, 그러니까 좋으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다. 근데 저는 좀 약이 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사람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좀 약이 오르네요. 이분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근황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분도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뭐하고 그렇다면은 아마 근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상황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주제죠. 정말 9월달에 두 분 사이 어떤 일이 있는지 주별로 한번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 주에 두 분의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 주 보여주세요. 첫째 주 두 분 무슨 일이 있죠? 첫째 주에 두 분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적인 이유를 빌미로 들어서 연락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는 거죠. 뭐 만나자는 식으로. 그래서 두 분은 분명히 만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그 연락을 받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두 분은 1주차에 9월 첫째 주에 만남이 있다. 어쩌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다가 그 사람의 연락을 받고 되게 좀 기뻐하는 너가 정말 내가 이렇게 추운 겨울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모습이. 한편으로는 되게 좀 그림 자체가 마음이 아프네요. 추운 겨울 속에 혼자 있다가 이 상대방 분의 연락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진다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2주차는 어떻게 되는지 두 분 2주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주차는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의 그런 연락으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좀 안정감이 들기도 하고 나의 매력을 재확인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이 상대방 분이 또 변덕을 부립니다. 갑자기 또 만나지 말자고 했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과 이분이 계속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약간 성적인 얘기도 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랑 나랑 아직 쌓인 게 별로 없는데 벌써 나한테 그런 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라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해준다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변덕을 부린다고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만나자고 해놓고서 만나고서는 연락을 안 한다거나 연락을 씹는다거나 만나지 말자고 다시 뭐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만나고 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하게 또 2주차에도 만나는 흐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주차 한번 볼까요? 3주차의 두 분의 흐름. 3주차는요. 두 분이 좀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린다거나 이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 주길 어떤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쳐다만 볼 뿐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는 계속 뭔가 티를 낸다거나 뭔가를 그렇게 말이나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행동적으로는 뭔가 보여주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 정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3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정리하는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이제 그만 연락하자, 그만 만나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 사람의 연락을 다 차단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4주차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정말 이대로 끝인지 4주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주차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이별성 말과 행동, 뭐 연락 차단을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시도한다거나 만남을 다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또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롤러코스터를 이랬다 저랬다 만났다 헤어졌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4주차에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이별 통보 연락 차단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바람에 다시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올 거예요. 다시 만나자고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이분이 연락을 시도해도 여러분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여기 이때 완전 끝내고 내가 끝낸다. 완전 진짜 확신에 찬 어떤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3주차가. 그래서 아마 이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뭐 만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냥 이대로 끝인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은 4주차에는 이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네. 아휴,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또 봐드릴까요? 이후에 혹시라도 또 두 분이 뭔가 다시 만나는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 끝인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후에 두 분의 흐름 보여주세요.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먹히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상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안정성,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분과는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성적인 목적의 시도같이 보여서 결국은 먹히지 않는다. 결국은 이 상대방이 상처받는다.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입생로랑 골라주신 분들 저는 솔직히 이분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을 잘 정리하는 흐름으로 가서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칭찬을 제가 해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생로라님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 이거 막 기다리는 거는 가치가 있다. 너의 연애사에 고귀한 타이밍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짜 인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고귀한 인연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기다려. 그리고 너의 그 심장과 영혼의 즐거움을 좀 허락해. 너도 열정을 좀 가져야 돼. 이런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본인의 열정을 쏟을 어떤 다른 이성이 나타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타로가 기다리라는 소리를 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이 상대방을 기다리세요. 진정한 인연을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 영상 제너럴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쪽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정말로 안녕. 자, 두 번째, 이 파란색 프라다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먼저 그 상대방 분의 근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대방 분의 근황을 좀 보여주세요. 이 상대방 분은 현재 뭔가 마음이 먼저 떠났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만족스럽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굉장히 본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놓은 어떤 성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느낌이 이분은 그러니까 일적인 면에서 지금 잘 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의 마음은 뭔가 떠났고 뭔가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좌절하고 뭐가 잘 되지 않았다. 내가 마음이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느낌은 일적인 면에서는 되게 잘 해 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되게 힘든 일이 있으신 게 아닌가? 아니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공적인 모습 자체는 되게 잘 해나가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지금 뭔가 실망하고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황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 이분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때문인지 아닌지는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현재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분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아니 무슨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올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 여러분들과 계속 행복한 어떤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좀 힘들고 부담스럽기는 해. 그러니까 아마 정말 뭐 일이 힘들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과의 만남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든지 간에 힘들긴 하지만 내가 우리 프라다랑 오래도록 만나고 싶고 내가 진짜 우리 프라다를 배우작감으로 보고 있어. 왜냐면 프라다는 정말 내 이상형이야. 다 갖췄어.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정말 최고의 이상형이기 때문에 나는 프라다를 너무나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프라다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되게 옳은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만나고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이분의 하고 좀 뭐가 쉽지 않겠다. 이 사람이랑 내가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렵겠다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회적인 관계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을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느낌은 에너지 차이가 정말 많이 큽니다. 이 상대방이 정말 우리 프라다백님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기는 한데 만나게 됐을 때 뭔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뭐 이런 갈등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분과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그거는 남겨두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분을 두고 현재 마음 상태가 좀 그러네요. 이분은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분을 얘를 만나는 게 나한테 옳은 거야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달라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현재 상황이 정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현재 상황 보여주세요.
두 분은 원래 데이트를 하고 뭔가 썸을 타고 만남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두 분 사이에 뭔가 먹구름처럼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터져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상치 못했던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되게 유유자적하게 여기 보시면 유유자적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탑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이드 오브 소드, 그 다음에 성 카드 역방향이 나와요. 제가 사실 역방향을 보지 않는데 역방향이 나와서 좀 되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어떤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 외부의 충격 에너지가 두 분한테 지금 되게 안 좋은 먹구름적인 그러니까 태양이 뒤집혀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되게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네. 저 이거 뭔지 한번 제가 따로 봐도 돼요? 나 궁금한 것도 못 참아서 제가 따로 이게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도대체 뭐죠? 이 탑카드 뜻 좀 보여주세요. 이 탑카드. 두 분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잠깐 단절의 시간이 생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상대방뿐이나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가 뭔가 다른 곳으로 이직이 됐다거나 뭐 장거리가 불가피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새로운 일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상대방과 단절의 시간을 갖거나 잠깐 이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나 좀 돈 좀 빌려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네. 너가 나한테 돈을 좀 융통해 줄 수 있어 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이렇게 만나는 사이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두 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요구 아니면은 멀리 뭐 장거리 이동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제너럴이라서 되게 다양하게 읽히고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맥을 정확하게 짚기에는 좀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단절의 시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돈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두 분이 뭔가 평온하게 그동안 관계가 만약에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뭐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였거나 썸 탔던 사이라고 하면 그냥 평온하게 썸을 탔다거나 만약에 정말 사귀는 사이였다면 잘 사귀고 있다가 이런 외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카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질문이죠. 9월달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생길 일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주 두 분의 사이에 일어날 일. 진짜 여러분들이 멀리 어디로 가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전차카드에 비행기와 자동차와 고속도로가 그려진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딘가로 이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갑작스럽게.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우버 부르는 것도 나오네요. 우버 택시 부르는 거. 그래서 이분과 여러분들이 정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계신데 그게 일 때문으로 보이고, 이 상대방 분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 일적인 건데 어떻게 하겠니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방금 여러분들은 뭔가 멀리 이동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떨어진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동할 일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면은 뭐 요새 9월 달에 아니 지금 8월 말이니까 휴가를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죠.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휴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업무차 어디를 가는 게 아닐까? 예상치 않게 어디를 멀리 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럼 2주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주차. 자, 2주차는요, 역시 이런 떨어짐이 상처가 된대요.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상대방분의 열정으로,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말과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떨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더 열정이 많이 생기고 뭔가 더 해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자꾸 식스 오브 펜타클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분에 대한 마음이 그냥 사회적인 관계로 남겨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그냥 힘들더라도 사회적인 관계만 놔두고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2주차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좀 연락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자기의 사랑이나 열정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사회적인 관계만 남기려고 하는 듯하게 지금 흘러갑니다. 네. 3주차 한번 볼게요. 3주차 두 분은요, 이 상대방 분이 막 여러분한테 열을 올리다가 그냥 바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도 더 이상 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은 게 아닌지, 여러분들도 되게 외롭고 이 사람이 끝내자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끝내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은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너랑 계속 만나고 싶다고 계속 여러분들을 설득해요. 근데 한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프라다님이 이 3주차에 이분한테 이별을 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고 뭘 해줘도 우리는 이어질 수 없어 라고 분명히 헤어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절과 헤어짐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상대방 분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 설득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4주차 한번 볼까요? 마지막 4주차? 4주차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좋아하는데, 결국 이어지기 어려운 그 사회적인 관계마저도 이어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뭐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서 이 상대방 분이 그냥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여러분들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헤어지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지금 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이 계속 연락하고 뭐해도 받아주지 않는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냥 이별의 수순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4주차까지는요. 그래서 9월에 있을 일은 결국 두 분은 좀 이별의 수순으로 가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까지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만나게 되는지 뭐가 있는지. 이 이후의 두 분의 상황 보여주세요. 이 이후의 두 분의 상황은요, 이분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또 합니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다. 이분은 그 이후로도 실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했다가 실망을 하고, 막 만나자고 했다가 실망하고, 막 진짜 여러분들한테 무대뽀적으로 막 돌진을 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질기게 여러분들을 놔주지 않아요. 계속 연락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분을 정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나옵니다. 이 이후의 흐름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기다리는 것은 가치가 있다. 너의 연애사에 되게 고귀한 타이밍에 와 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문제적인 이슈를 그냥 놔둬버리래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냥 놔둬버려라.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이분과 여러분들이 뭔가 불가피한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시는 건 맞다. 그러나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을 기다리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라는 건지는 이거는 개인 상담 받으셔야겠죠? 네, 맞아요. 이거는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세 번째, 이 하얀색 샤넬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그 사람의 근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대방 근황? 어떤 근황 속에 있을까요? 자, 이분은 현재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뭐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잘 해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뭘 끝냈는데? 뭘 끝내고 뭘 다시 시작한다는 근황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어떤 진짜 문서 잡은 일이나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계약이 있거나, 그러니까 뭘 끝내고 뭘 새로 시작하는 근황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최근에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으신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직업적이라고 한다면 이직을 했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고요. 만약에 이게 연애적이라고 한다면은 누굴 만났다가 끝내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좀 그렇게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에 대한 속마음. 우선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요, 성적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어떤 매력 어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 약간 되게 짝사랑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여러분들과 뭔가 썸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정작 뭐 고백을 못 해가지고 막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던가 뭐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여러분들과 이분이 사귀는 사이라면은 약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지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한테 성적인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가 잘 풀리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대. 도대체 그 문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어 라고 이분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마음 봅시다. 이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뭔지. 한번 만나볼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괜찮아, 만족스러워. 막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도 있고, 진짜 계속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살짝 생긴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어떤 연애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사실 근데 이분 말고도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많은 이성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자체는 약간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다른 이성들도 더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각자의 속마음으로 본 게 맞는지 두 분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두 분의 현재 상황. 두 분의 현재 상황은요, 그러니까 진짜 두 분이 약간 썸처럼 뭔가가 있었는데,
아마 뭐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한테 사귀자라고 얘기했다던가 뭔가 공식적인 사이가 되자고 제의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절했거나 아니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마했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삼각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든 이 상대방 분이든 그 연인이 있다거나 어쩌면은 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그랬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뭔가 썸처럼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티키타카 막 이런 거 하다가 결국 그 제3자를 알아가지고 안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한 것 같긴 한데 너한테는 누구 있잖아 이미 뭐 이런 걸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일이나 해야겠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그래서 두 분은 현재 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뭔가 제3자가 끼어들어서 그게 발각이 된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봤죠? 속마음 봤네. 그러면 이제 메인 질문 가야겠네. 자, 앞으로 9월 달에 두 분 사이 어떤 일이 있을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 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첫째 주는요.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연락을 취한다거나 행동을 취해요. 그래서 두 분이 사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상대방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완드의 말카드 그리고 소드의 말카드가 연속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분 되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공략한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공략했더니 바로 더월드예요. 공략했더니 여러분들이 바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 관계가 시작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이분은요, 뭔가 약간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연애라는 거는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단계를 싹 뛰어넘어서 바로 더월드를 만들어버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급하게 뭐 속궁합을 갖는다거나 그러는 게 아닐까? 너무 급하게 사귄다거나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샤넬 골라주신 분들은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상담할 때 그 속궁합 빨리 해가지고 잘된 커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속궁합은요,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늦게 할수록 좋아요. 이거는 국룰이야. 왜냐면은 남자들은 보통 속궁합 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빨리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쏠렁 넘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미 잡은 물고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쏠랑 그냥 하는 것 같아. 너무 빨라. 뭐가 벌써 더월드야. 뭐 단계가 없어. 무슨 더월드야. 지금 뭐 있다고 두 분 사이에. 너무 빠르다. 둘째 주 볼게요. 둘째 주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봐. 시작 카드 또 나와. 두 분은 진짜 시작해서 난리가 나네. 아이고. 두 분이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요. 아마 접촉이 많을 거예요. 뭐 뜨밤이라든가 뭐 스킨십이라든가 특히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한다는 의미로 나와서 이분과 어쨌든 이 둘째 주에는 되게 잘 사귀긴 사귀어요. 근데 속궁합을 너무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도 속궁합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근데 빨리 하는 거 좋지 않다니까. 근데 그냥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왠지 그래. 자, 셋째 주 볼까요? 셋째 주. 자, 셋째 주는 어떻게 흘러가요? 두 분의 흐름. 이거 봐. 여러분들 왜 자꾸 이 완대의 여왕 나오죠?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분을 많이 좋아하고 또 속궁합적인 것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셋째 주도 두 분은 근데 셋째 주에는 조금 이 둘째 주보다는 덜 만나는 느낌이 있어요. 뭐 각자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는 느낌도 있고 하여튼 덜 만나고요. 근데 뭐 연락은 하는 것 같아. 뭐 문자라든가 뭐 SNS 카톡 이런 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셋째 주 마지막에 두 분이 또 만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째 주보다는 덜 만나는 느낌인데 그 주의 끝에는 또 다시 만난다 소리가 나와서 아마 서로 각자 일 때문에 바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다음에 넷째 주, 마지막 주 한번 볼게요. 넷째 주. 넷째 주는 여러분들이 이분이랑 좀 싸우시는 것 같은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뭔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넷째 주에는. 그래서 이분을 안 보려고 한다거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따지고 든다던가, 막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그럼에도 다시 만난다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넷째 주에는 두 분이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되게 화가 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도 이제 뭐 화해를 하고, 이 상대방 분이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화해를 하고 다시 만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싸우는 건지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왜 싸우는지. 왜 이렇게 우리 샤넬님이 화가 많이 났죠 이때? 넷째 주에?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지? 왜 화가 나냐면 이 상대방 분이 다른 이성들한테 눈을 돌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 그러니까 생각 차이, 어떤 갈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대. 그래서 두 분이, 근데 그 원인이 저는 이 상대방 분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려서, 다른 이성들한테 눈을 돌려서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분 현재 두 분의 상황이 삼각관계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안 받아줬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나중에 4주차에도 싸울 때도 다른 이성의 존재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난대. 그러나 또 화해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화해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또 관계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아마 4주차에 좀 싸울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조언 드릴까요? 우리 샤넬님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 너의 사랑을 좀 표현을 해. 로맨틱한 제스처를 좀 해. 그리고 너의 소울메이트는 너가 바라는 이상형과는 좀 많이 다를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어봐. 이렇게 조언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표현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 표현하라는 조언이 딱 나오는 거 보면은 표현 좀 하시고요. 좋으면 좋다. 뭐 플러팅도 좀 하시고, 또 마음 자체를 오픈하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눈이 되게 높아서 이상형이 있으신데 그 이상형이 이 상대방이 부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꿈꾸던 사람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네 번째 빨간색 루이비통 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그 상대방 분의 근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근황.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신 분, 진짜 능력이 출중하신 분, 본인의 일을 너무 잘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사실 오피스 타로라서 이 사랑 키워드가 많이 묻어있지 않은 타로인데도요, 사랑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근데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근황도 있거든요. 사랑이 잘 안 풀리는 걸까요? 근데 또 뭔가 시작하는 것도 있대.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일을 되게 잘하고 있고, 그 일을 되게 좋아한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일에 미쳐있는 거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일이 이제 본인이 바라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약간 실망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 이게 만약에 연애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과의 사이가 뭔가 잘 풀리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큰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지금 뭔가가 이분이 냉랭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좀 따져보거나 이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루비똥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과 진짜 지금 뭔가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징징거리고 싶고 뭔가 나의 힘듦을 얘기하고 싶고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분한테 되게 냉랭하고 거리감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과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이라던가. 그래서 이 상대방이 뭐 여러분들의 상사거나 대표거나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직원이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거나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관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좀 냉랭하게 굴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뭐 이렇게 알콩달콩 뭐 핑크빛이 막 이렇게 러블리하게 묻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뭐 만남이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뭐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그래서 먼저 나왔던 이 근황 이게 진짜 여러분들과 사랑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그 소린가 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루이비통백님 마음 보여주세요. 어머나 블랭크 카드 나왔네. 이거 빼고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걸 아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기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싫대요. 싫은 것도 있고요. 또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대뽀로 이 사람한테 돌진해 볼까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이 좋긴 하지만 뭔가 힘든 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기에서도 되게 재밌는 거 이분의 속마음에서도 에이드 오브 소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에서도 에이드 오브 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지금 갈등이 맞나 봐. 서로 만나기에 굉장히 갈등과 힘듦이 존재하는 사이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분의 사이는 대면 좀 뭔가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질문. 자, 9월달에 진짜 두 분 사이 일어날 일을 주별로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째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주. 첫째 주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상종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정리해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내 일만 할 거야. 근데 자꾸 이 사람 생각이 나. 그러다가 이분과 같이 뭔가 일을 하다가 두 분이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속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나 이 사람 너무 피곤해서 만나지 말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둘이 같이 일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뭔 일이 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속공화까지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불이 붙어버려 갑자기 일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2주차는 볼게요. 2주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2주차는 보여주세요. 잠시만. 2주차. 또 속공합 얘기 나와. 두 분 뭐 이렇게 자꾸 속공합적으로 붙어요? 근데 역방이 안 보는데 역방으로 나왔어. 지금, 응? 두 분은 아마 2주차에도 속공합을 갑자기 할 수 있고, 갑자기 뭐, 막 급하게 만나거나 뭔가 그런 연애적인 그런 게 막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약간, 투 오브 펜타클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티키타카 하던 게 사라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은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얘랑 엮이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얘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그 이후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매력 어필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엄청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그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이 관계를 내가 그냥 그만둬야겠다 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들의 근처에서 막 매력 어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게 2주차였죠. 그럼 3주차 한번 볼까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3주차 보여주세요. 3주차. 3주차는 또 만납니다. 두 분이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분 카드로 자꾸 황제 카드가 나오네. 이 상대방 폰 카드로. 자, 3주차에는 또 데이트 만남이 있다가 또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등을 돌린다. 그래서 또 관계가 종료가 되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 분이 좀 약간 일방적이신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배려를 잘 못해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종료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쟤는 또 저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상 뭐 만나서 데이트하고 뭐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자꾸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거든요. 아우 나 정말 꼴보기 싫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관계를 종료해버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싸워서 연락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흐름으로 3주차는 흘러갑니다. 그럼 4주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4주차 봅시다. 4주차는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할까 궁리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만남이 다시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또 실망합니다. 얘는 역시 똑같아. 얘는 또 역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사람을 거부하거든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 혼자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상대방 분이 좀 자기 반 안에 좀 이기적인 모습을 지닌 분이시거나 여러분들을 자꾸 자기의 어떤 아래로 이렇게 깔아보는 게 있으시거나 좀 함부로 대한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다시 만나는 것 같은데 계속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실망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 분의 흐름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탄다. 너무 변동이 심해. 너무 너무 요새 초전도체? 그 주식 난리 났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아. 그 차트도 막 소문나가지고 막 엄청 상한가 막 밑에 바닥 떨어졌다가 상한가 졌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 분의 어떤 그런 연애 기류가 난리가 나.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온전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아닙니다. 너무 어떻게 한 주 차에도 이렇게 변화가 크죠, 여러분들은? 진짜 그 초전도체 주식들 보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느낌이. 그래서 한마디로 위험한 관계다. 그 초전도체도 위험하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분과의 그런 연애의 그런 관계가 위험해. 그러니까 온전한 게 아니야. 하여튼 이후에 흐름까지 한번 봐드릴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뭐 또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끝내버리는지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후에 두 분의 관계 끝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나요? 아니면 뭐 완전 끝내버려요? 자, 완전 끝납니다. 완전. 이후에 이제 뭐 없어요. 여러분들은 9월달에 이 상대방 완전 정리해요. 정리. 그래서 이제 더 없습니다. 이분과는 완전히 종료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가족을 용서하라는데, 자, 너의 연애사는 너의 부모님을 용서함으로써 이익이 많을 것이야.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좀 긍정성을 유지해. 너의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너한테 로맨스를 불러올 것이야 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언이 나온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연애가 항상 너무 시니컬하고 그랬던 게 아닌지, 여러분들이 연애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지 싶거든요. 그래서 조언은 어쨌든 가족을 용서하고 또 긍정성을 유지하라 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참 묘하게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간색 가방과 빨간색 그림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면에 화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조언까지 본 느낌은, 제 느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가족을 용서까지 못하겠다면 그냥 이해하고 잊어라.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타로 할 때마다 이 조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직도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항상 입 아프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 좋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가족 정말 원망 많이 했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치고 제가 망가지는 건 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는 이제 가족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들한테도 로맨스가 딸려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정말 국룰입니다. 국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데 좋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 오겠냐고요.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사람만 다가옵니다. 그거는 정말 사이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내면에 있는 어두운 과거, 힘든 상처, 부정적인 거 다 깨끗이 청소하신 후에 항상 그 안에 기쁨과 긍정성만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온전하게 아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마지막 이 예쁜 디올백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 그 카드 그림 중에 가장 가을적인 색감이 많이 묻어난 그림이네요. 이거는 1927년 피카소 작품이에요. 앉아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분 근황부터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상대방분 근황 좀 봅시다. 이 상대방분은요, 현재 근황이 본인이 좋아하는 이성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본인의 일은 나름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대요. 근데 우선은 이분한테 가장 큰 키워드는 이성. 이게 여러분들일까요? 제일 먼저 키노브 완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과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 풀리고 있지 않다가 그 이성과 현재 만나고 있거나 좀 뭔가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좀 볼게요. 우리 디올님에 대한 속마음은 뭐죠? 우선 여러분들 자체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대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떤 공식적인 사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백을 했다거나 어떤 제안을 했다거나 뭔가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랬던 게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한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쁜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뭔가 화가 났거든요. 하여튼 두 분이 뭐 싸우셨는지, 제가 두 분이 현재 어떤 상황 속에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현재 상황. 두 분은 진짜 뭔가가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 계셨네. 뭔가 대면대면하고 뭔가 썸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적극성을 띨 때는 있어요. 근데 또 뭔가 마음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던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친한 척을 한다던가 말을 건다던가 연락을 해온다던가. 그래서 두 분의 상황은 썸을 타는 것 같아, 느낌이. 서로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지근거리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귀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썸을 타는 것 같고, 만약에 사귀는 사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동안 되게 뭔가 소원했어요. 연락을 안 한다거나 단절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왔어. 그래서 만남을 가졌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의 상황은 뭔가 애매한 상황? 뭔가 뜨뜻미지근한 상황?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디올님 이분에 대한 속마음이 뭐죠? 디올님 이분에 대한 속마음, 제일 먼저 킹 오브 완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분한테 화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되게 뭔가 안 좋거든요, 진짜. 두 분 현재 그 상대방 속마음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안정적인 어떤 사랑, 행복한 사랑을 바라셨는데 그걸 이분이 충족 못 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느낌도 있어요. 좋아하니까 화가 나겠죠, 당연히. 원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만큼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떠나는 마음. 그래서 두 분은 뭔가 이렇게 뭔가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두 분의 상황은.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질문. 자, 9월달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어떻게 두 분은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째 주. 두 분의 첫째 주는 아이고. 여러분들 화 많이 났다, 진짜. 나 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서 힘들어.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돌진을 해오는 것 같아. 무대뽀로 돌진을 한번 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 디올 골라주신 분들 일부는요, 이 상대방이 이미 이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거나 아니면 두 분 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성이 있거나 결혼하신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썸을 타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다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두 분은 1주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나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화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뭐 연락을 한다거나 만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돌진을 해올 겁니다. 자, 그럼 2주차 볼게요. 2주차. 2주차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상처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 나랑 영원히 만날 거 아니고 너 나랑 진짜 공식적인 사이 될 거 아니면은 나한테 마음 보이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 때문에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차가워져요. 그리고 막 되게 초연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 상대방 분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른 이성이 있거나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상처다, 힘듦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3주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3주차. 자, 3주차는 이 상대방 분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격한 행동, 그러니까 과격한 연락이나 과격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 상대방의 그런 연락이라든가 만남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을 살겠어, 너 만나지 않겠어, 나는 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상대방 분한테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디올님이. 그래서 두 분 사이가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단절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으로 이분과 이별을 하고 이분을 정리하신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3주차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본인 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4주차 한번 볼까요? 자, 4주차.
자, 4주차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본인의 삶을 잘 꾸려나가면서 본인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면서 정말 이 상대방을 완전히 정리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더는 나는 이제 상처받지 않을 테야. 더는 나는 옳지 않은 관계를 맺지 않을 테야. 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과 상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저는 솔직히 만약에 진짜 다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정말 이 상대방한테 이미 이성이 있거나 이미 결혼하신 분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선을 넘게 다가왔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이 상황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믿어라. 그리고 너의 연애사는 어린아이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 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진짜 여러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연애 중인 상대가 있는 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 왜냐면 조언 자체가 믿음이 요구된다는 조언이 나와요. 그 말은 배신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가 있다면 배신하지 말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그 상대방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선을 넘는다는 거는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아이가 자라지 못한 철없는 아이가 자꾸 사랑을 갈구하고 자꾸 철없이 행동을 하고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은 실제 여러분들한테 애가 있거나 그 상대방한테 애가 있어서 이런 조언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세요. 여튼 여러분들은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아이인 채로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요, 바람도 많이 피고 자꾸 선 넘는 행동도 하고 남들이 눈살 찌푸른 행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면의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어른으로 성장시키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은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점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